TK는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런데 TK, 대구 경북. 꺾인 것 같지만 이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수도권 비상인데 점점점. 오늘 정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김 기자. 수도권이 비상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글쎄요, 뭐 여권의 낙관론 이게 연일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용 일부는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시기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여권의 낙관론. 방역 대응을 칭찬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500명 넘게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다행히 확진자 수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고 병상과 생활지원센터도 확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낙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말씀입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성급한 낙관론 지적을 의식한 듯 아직 오늘 아무도 낙관하는 사람이 없다에 선 긋긴 했지만요. 그동안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에 머지않아 종식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다가 조금 비판을 받은 바 있죠. 어제는 한국은 방역 모범 사례다 이렇게 칭찬을 내놓았고 총리도 어제는 변곡점을 만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선 긋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확진자 수가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행이라는 위험한 표현을 성급하게 쓴 건 아니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 보죠. 어제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3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513명.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제 1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만입니다. 사망자 54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513명, 사망자 54명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아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글쎄요, 국민들 안심 차원에서 이 소장님 보시기에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부적절하죠.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진자가 7,513명에다가 사망자만 53명이에요. 54명. 예. 이 중에서 물론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실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는 상당수가 제대로 병실이 부족해서 자가 격리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료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같이 걸렸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상대 배우자가 자기도 확진자니까 장례도 못 치러요. 이런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죠, 먼저. 죄송하다. 뭐 정부 당국에서는 할 만큼 다 최선을 다했지만 미처 미족한 분이 많다. 그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이 뭐 방역의 모범국이니 이런 것들은 국민이 판단해요. 국민이 정부가 얼마큼 열심히 했다 아니면 미흡하다 이건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 당국자가 스스로 얼굴에다 금칠한다?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어때요, 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과 관련해서 야당에선 당연히 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이르고 이렇게 안심 메시지를 주게 되면 집단 방심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를 또 거론하면서 또다시 샴페인 뚜껑을 만졌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추세를 이어가서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셀프 칭찬에 나섰습니다. 샴페인의 뚜껑을 매만지는 것조차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희경 미래통합당 대변인은요.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로 국민 경제와 생활이 붕괴한 마당에 모범 사례를 운운한 거는 정말 정신승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신승리. 만약에 문 대통령이 참모가 써준 걸 그냥 읽은 거라면 써준 이 참모는 만고의 간신이라고 간신? 비판했고요. 어허.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격적인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야당의 비판은 야당은 비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번 다음 그래픽 넘겨보죠. 전문가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고삐 늦출 때가 아닙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말하길 가정과 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막연한 낙관론을 꺼내면 방역망에 작은 구멍? 아니다.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라는 전문가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제가 늘 이제 안보 사안이라는 안보.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사 도발이라든지 이러한 것과도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세균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그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들의 전문가 의견을 의견이 경청해야 굉장히 된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런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향후에 대처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처음에는 낙관론을 피다가 지금 이제 한번 소위 이제 종식 발언을 해가지고 예.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지금 13일.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는 상당히 이제 소위 이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예.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은 뭐 대만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진이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또 방역 당국 중에 특히 실무자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도 인내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세계가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 사례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어떤 바로 겁니까? 초동대처 아니었습니까? 초동대처. 예. 그 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났고 지금 그거에 대한 소위 이제 후발 결과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의 교훈은 예. 첫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자. 경청해라. 두 번째 정치인들은 좀 잘 모르면 입을 좀 다물고 차라리 있어야 침묵해라. 되겠다. 그런 예.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서의 컨트롤 타워는 알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일 평론가 이런 네.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방역 모범 사례다. 이런 이야기들.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은 코로나가 다 이제 종식이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후에 이걸 평가 작업이라는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좋았으련만 어쨌든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50명이 넘는 상황에서 모범 사례라는 이 말이 과연 국민들 마음에 어느 정도 다가올까라는 의구심과 물음표인 것 같거든요. 우리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가를 인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직접 행위를 한 행위자가 평가를 하는 건 일단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아하.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불행인데 예. 불행이 끝나야 끝나는 건데 끝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불행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예.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과의 공감은 전혀 없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의 작은 불행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불행은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국가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망 이런 예. 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망자가 이제 54명이고 다 이제 유가족들도 존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는 우리 한국이 방역 모범 사례다. 이 말을 유가족들이 들었을 때는 글쎄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김 기자, 그러면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3월 10일 현재 이 상황에서 낙관을 해도 되는 것인지. 좀 김 기자가 뭐 그래픽 하나 준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총리는 다행히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라는 표현했지만 이 다행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네, 봅시다. 분석이 나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걱정했던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고요.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숫자를 좀 그래프 파란색으로 나타내봤는데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추이는 말 그대로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각각 집단 감염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숫자들이 뭐 줄어들고 그런 기미가 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만 줄어든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고생하시는 질본의 관계자분들이나 방역 담당자분들 무지무지 애를 쓰고 계시고 너무나도 고맙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요 방역은 성공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가혹해서 차마 실패다 뭐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못하겠네요. 확진자 숫자가 꺾이고 있다.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신천지가 아닌 쪽에서 발생되는 패턴이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쑥쑥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본 게임은 지금부터일 수도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제 말이 틀리길 바라지만. 네,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 얘기 듣고 왔고요. 그러니까 홍해걸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본 게임은 지금부터일 수 있다. 절대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 그래픽이요. 오늘 3월 10일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서울입니다. 신도림동.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동 콜센터인데요. 수도권에 지금 슈퍼 전파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이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거기 11층에 에이스 보험회사 콜센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직원, 교육생, 가족 등 지금 최소 4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밑에 한번 봐주세요. 이게 걱정인 것이죠. 207명이나 지금 전수검사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증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47명 이미 확진이 됐고.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또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 한번 이게 봐주세요. 이 첫 확진자가 57세 여성인데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적도 없고 대구를 방문한 적도 없고 신천지 교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수도권 슈퍼 전파지가 지금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이 콜센터가 될 거라는 우려인데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또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이경수 소장님. 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3차, 4차, 5차 감염이 본격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전조가 바로 저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1차 감염자는 얼마든지 그분들에 의해서 뭐 동선에 추적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파생되는 2차, 3차 감염자부터는 그때부터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4차, 5차 감염자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차원의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너무 낙관론을 쉽게 편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좀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국지 보면 말이죠. 삼국지? 예, 삼국지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적벽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바로 패전한 조조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적절한 곳에 휴식을 해요. 앉아가지고 갑자기 껄껄 웃습니다. 부하가 왜 웃으십니까? 했더니 야, 제갈량이 나보다 뭐 병법에 뛰어난 줄 알았더니 말이야. 나보다 못해. 왜냐? 나 같으면 여기다가 뭐 복병을 매복을 하겠어. 예. 바로 그때 장비가 나타나고 관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꼭 왜 대통령께서 지난
2월 13일 날,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예. 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인가 다음 신천지 사태 터졌죠? 어저께 또뭐 어느 정도 방역이 저기 좀 잡힌 것 같다 하는데 신도림에서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오다가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64명이라고. 예. 지금까지 확인된 게.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64명이면은 지금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200 몇십 명은 아직 검사가 안 됐는데 예. 이게 얼마큼 늘어날지 또 그들에 의해서 4차, 5차, 6차 감염은 얼마나 늘어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경수 소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픽을 한번 좀 넘겨보죠. 이게 좀 걱정인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신도림에 있는 콜센터발 집단 감염 수도권이 지금 빨간불이 곳곳에 켜졌어요. 이 지금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11층에 있는 에이스보험 콜센터에서 지금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근데 보세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확진자 숫자는 47명인데 박원순 시장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더 많아진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해서 64명이 이 콜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새 어떻게 보면 17명이나 확진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47명의 확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데를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많죠. 서울 19, 부천, 광명, 안양, 의정부, 김포, 인천 14명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수도권 곳곳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콜센터발 지금 이 확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 비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 의원님. 서울하고 경기가 인구 밀집에다가 모든 중요한 시설들이 있고 다중이용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해봤자 지금 소용도 없어요. 지금 바이러스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큰 회사를 중심으로는 그 사람이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재택근무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 콜센터에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계속 근무를 해야 됐고 그러니까요. 또 이분들이 이제 예. 서울, 경기, 인천에 이제 그 거주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콜센터가 저 콜센터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콜센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그 중국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한 봉쇄하고 이태리 북부 전부 봉쇄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관론을 펼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큰 그 숙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가 지금 신도림동에 있는 에이스보험 콜센터라는 데 아니에요? 김평론가님. 근데 이게 콜센터 직원들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전화 응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스크 끼고 하면 아무래도 잘 안 들리니까 전원이 거의다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었답니다. 착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47명의 확진자가요. 저 코리아 빌딩 11층에서 지금 전원 47명이 확진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네. 더 나올 가능성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고 저 코리아 빌딩의 에이스보험 콜센터 사무실이 11층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몇 개 층을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기에서도 플러스 알파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불행을 크게 겪다 보면 그거보다 규모가 좀 작아지면은 불감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불감증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불감증이 굉장히 또 다른 사고, 또 그 제2, 제3의 어떤 다른 그 돌발적인 사고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고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다중시설은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줌마 댄스를 보면은 학원이라든가 그죠?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긴 하지만 야. 주거지까지도
그러니까요. 이미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예. 우리가 알고 한마음 있습니다. 아팠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신천지 교인들 아까 홍해걸 그 의학 전문 기자께서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예. 신천지를 좀 걷어내고 보면 이걸 과연 지금 현격한 감소 추세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의 변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예, 이거를 다 검토해야 이게 능력 있는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의 시나리오라도 놓쳐서 만약에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갔을 그러니까요. 때 그거를 대처하지 못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능력이 없는 정부가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도림동 콜센터 한번 당분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좀 계속 늘어날 지금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